네, 오늘은요, 이제 추운 기법의 가장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조디아컬 릴리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조디아컬 릴리징은요, 이제 다른 추운 기법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요, 되게 간편해요. 연도만 계산하는 게 좀 까다로울 뿐이지, 상당히 이제 간편한 축에 속하는 그런 추운 기법이거든요. 고전 기법의 가장 이제 근간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거를 또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그만큼 이제 고전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나중이 되면은 필수로 거치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디아컬 릴리징은 뭘 갖다가 어떻게 추론을 하는 건가? 이제 그거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걸 알기 전에 이제 그 고전점 송술의 기본기부터 먼저 이제 잠깐 설명을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태양과 달이 고전점 송술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영을 말하고요, 달은 육신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태양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자신의 영과 관련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신의 이상향, 이데올로기, 아니면 뭐 이데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고, 달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자신의 육체, 자신의 몸, 자신의 건강 상태, 정신 상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시기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태양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아버지라든지 이제 권력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무언가를 이제 나타내는 부분이고, 이제 달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되는 유형의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예, 그런 부분들로서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 두 가지 행성으로부터 파생되는 이제 또 다른 감흥점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감흥점들은 이제 포르투나와 스피릿. 네, 이미 이제 저번 시간 때 제가 말씀을 다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기본으로 해서 나오는 라신, 라로브, 스피릿. 네, 랏 오브 스피릿. 이제 그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달은 이제 포르투나라고 하고 랏 오브 데이몬이라고 해요. 걔는 이제 다 정확한 명칭이 있어요. 랏 오브 데이몬이 맞고요. 이제 걔를 운명의 여신 뭐 포르투나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운 기법은 이 두 가지 랏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돼요. 포르투나는 육신, 육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자신의 몸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육신적인 사고나 이벤트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신의 사회적 증진이나 명예, 성취,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거는 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무형에 소속돼 있고, 또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그렇게 해서 결실로서 나타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피릿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타낸다라고 보고, 스피릿을 통해서 이 사람이 태어나서 언제쯤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거를 보는 게 가능해지게 돼요. 네, 영꼬미님 다시 들어오셨군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고전정성술에서는 태양과 달이 각각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나타내고, 그러한 부분으로부터 파생된 라신, 랏 오브 스피릿, 그리고 랏 오브 데이몬, 즉 포르투나, 이렇게 두 개의 랏을 가지고, 스피릿으로는 자신의 명예나 그리고 뭐 사회적 성취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포르투나를 가지고는 자신의 육신의 사고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꼬이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포르투나로 조디아컬 리리징을 볼 수 있고요. 스피릿으로 조디아컬 리리징을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다 독립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 사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르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이벤트가 있는 해가 있고 없는 해인데 그게 그 해가 이제 또 다른 영혼 아니 그 사회적 성취와 관련된 이벤트로서 이제 나타나는 해가 될 수도 있는, 예, 서로 다르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동시에 같이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대부분 이제 사회적인 것들만 더 중시하는 사람, 이제 사회적인 부분들만, 중요한 건 둘 다 중요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거는 내가 뭐 언제 성공할지 이제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더 관심도 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예, 스피릿을 통해서 이제 대부분 많이 울로 출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건데요. 차트에서 이거를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라더브 스피릿을 이제 해줄 수 있거든요. 여기 라츠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라도브 스피릿으로 해서요. 여기 썬에서 문을 뺍니다. 그리고 이거를 추가를 해요. 그리고 표기를 하고 이 상태에서 어피어랜스에 들어가서요. 여기에 라츠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라더브 스피릿이 표기가 되거든요. 네, 제가 조금 빠르게 하긴 했는데 하는 거는, 이거 설정하는 거는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동영상이. 거기서 이렇게 천천히 정지를 눌러가시면서 보는 거를 추천할게요. 네, 여기에 옵션의 라츠, 그리고 여기서 이거 설정을 해서 추가를 하고, 네, 여기 옵션 어피어랜스에서 라츠를 설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 십자 모양이 포르투나고요. 요게 스피릿입니다. 원래는요, 스피릿 기호도 있어요. 스피릿은 다이아몬드 기호예요. 다이아몬드인가? 네, 다이아몬드에 점 찍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스피릿이 어떻게 생겼더라? 근데 하여튼간에 뭐 그냥 이렇게 표기라도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각 별자리별로요, 그 지배하는 행성들이 있잖아요. 예, 금성, 수성, 달, 태양 이렇게 있죠. 그 행성들의 배정되는 연수가 있어요. 그 연수를 기반으로 해서 세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황소자리니까 황소자리는 몇 년, 쌍둥이 자리는 몇 년, 개자리는 몇 년, 사자자리 몇 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돼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요, 이게 한 바퀴를 다 채울 때가 있어요. 한 바퀴를 다 채우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다시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반대편 별자리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루징 본드라는 건데요. 이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뭘 꼽냐면요. 여기서도 이제 하우스의 중요성이라는 게 드러나요. 이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요, 대부분 한 턴, 두 턴, 세 턴, 포르투나나 스피릿이 위치한 자리를 포함해서 약 4턴 정도가 되면은요, 사람이 죽거든요. 연수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한 20 몇 년? 그리고 얘도 한 20 몇 년? 얘 10 몇 년? 얘 20 몇 년? 이러면요 벌써 80이에요. 진짜 장수해봐야 여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황소자리부터 요 천여자리까지밖에 못 가고요. 이 사람 이것도 물병자리부터 진짜 끽해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쌍둥이 자리 정도까지밖에 못 가거든요. 특히나 물병자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연수가 29년이에요. 토성연수 따라가지고 이렇게 배정이 되거든요. 얘 염소자리는 27년이고요. 그래서 요 물고기 자리가 12년이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29년에 12년만 해봐요. 그럼 벌써 41년이거든요. 그럼 이 두 별자리가 벌써 인생의 반을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요 끝까지는 못 가요. 이 한 바퀴를 다 못 채워요. 이게 메이저예요.
이게 이 포르투나나 스피릿으로 연수를 볼 때요. 처음에는요, 메이저 시기를 보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 시기를 보고, 세 번째는 L3, L4 이렇게 해서 그거를 쭉쭉쭉쭉쭉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가장 크게 자신의 태어나서부터 몇 년 동안은 가장 큰 거를 얘가 다스리고, 그거를 다시 또 세분화시켜요. 세분화시켜서 또 뭐 태어나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는 얘가 다스리고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또 모모년 모모월 모모일까지는 이 물고기 자리가 다스리고, 대신에 그 메이저는 여기에 귀속돼 있기 때문에 메이저 로드는 토성이고 마이너 로드는 목성,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피르다리 아시죠? 피르다리도 메이저 피르다리랑 마이너 피르다리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똑같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별자리가 메이저가 되고 어떤 별자리가 마이너가 되는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마이너 같은 경우는요, 월수로 따지기 때문에 얘가 한 바퀴를 돌고도 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바퀴를 다 돌고서 다시 또 돌지 않고요, 한 바퀴를 돌고서 바로 반대편으로 건너뛰면서 다시 이렇게 돌게 돼요. 그러면 그때 인생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일어난다 라고 이제 점성가들이 규정을 하나 해놨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반 쿼터, 그러니까 쿼터는 무조건 지나가요. 정말 초단명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한 사람들은 요 쿼터 정도까지는 그 랏이 움직이고서 생을 마감을 하거든요. 그러면요,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정말 지질이 운이 나빠서 5하우스에 빠졌어요. 5하우스에 빠지면은 다음 앵글은 7하우스죠. 그러면 5, 6, 7이에요. 3번이죠. 그러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앵글을 한 번쯤은 맞이하게 돼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염소의 자리에서 만약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고생하고 하다가 나중에 목성이기 때문에, 노후에는 노후에 성공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의 삶에서 가장 피크 포인트를 찍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르냐 늦냐 이제 그런 차이인데요. 조금 불공평하기는 해도 처음부터 랏이 앵글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도 랏이 앵글에 있는 상태로 죽을 확률이 높죠. 네, 천여자리예요. 1하우스죠. 그리고 2하우스, 3하우스 넘어가고 다시 4하우스에서 생을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앵글만 2번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드시 꼭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에다가요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거 있죠. 솔라리턴이랑 프로펙션이랑 프라이머리 디렉션 해서 걔네를 다 겹쳐가지고 중요한 이벤트를 뽑는 거를 제가 이제 카페 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었을 거예요. 네, 걔네들 플러스 이 조디아컬 릴리징까지 같이 얹어지게 돼요. 그래서 조디아컬 릴리징으로 얘가 가장 보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프로펙션은요 매년마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조디아컬 릴리징은요 매년이 아니라요 가장 큰 년부터 보여줘요. 몇십 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은 몇십 년 보여주는 걸로 먼저 선정을 하고 거기서 마이너로 따져가지고 또 거기서 몇 년 그렇게 따져 들어가는 거, 그게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해서 80몇 년까지 보는 게 빠를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조디아컬 릴리징으로 먼저 타를 치는 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맥락부터 점점 좁아지는 맥락으로 이렇게 해서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이렇게 파듯이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요 조디아컬 릴리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명예적으로 좀 성취가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을 먼저 꼽아요. 메이저 구간을 먼저 꼽아요. 그 다음에요 조디아컬 릴리징에서 또 마이너 구간을 선정을 하거든요. 마이너 구간에서 이제 루징 본드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또 그런 부분들도 체크 포인트로 해놓고 또 이
랏이 앵글에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앵글에 오거나 아니면은 앵글에 있지는 않지만 그 로드가 앵글에 위치한 경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중요한 연도를 몇 가지를 콕콕 집어서 뽑아냅니다. 그런 후에 이제 그 프로펙션이랑 그 솔라리턴 있잖아요. 그거 두 개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엄마? 왜 다 잠궜어요? 뭔줄 알았지 아까. 이게 내가 제 여학생이보다 먼저 들어오지 못하면 저 문을 잠그고 내가 들어오지 못해요. 아, 네, 다녀왔어요. 문을 다 잠궈버리셔가지고 엄마가 못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열어드리고 왔어요. 아, 근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조디아컬 리리징을 먼저 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로펙션과 솔라리턴을 통해서 좀 중요한 연도를 체크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걔네 두 개를 겹쳐서 좀 중요한 그런 연도가 나오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모두 겹치는 연도가 있거든요. 그 연도들을 산출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더라, 프라이머리 디렉션을 뽑아서 이벤트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추운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 좀 빠른 추운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숙련된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까지도 안 해요. 이렇게까지도 안 하고요. 대부분 두 가지 정도 기법만 사용을 하시거든요. 실전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프로펙션이랑 피르다리만 사용해서도 굉장한 적중률을 보여주셔요. 프로펙션이랑 피르다리의 장점은요, 프로펙션은 이 차트 프로그램이 없어도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런 전문 프로그램을 무조건 띄워놓지 않고도 그 차트를 이제 자기가 직접 계산을 해서 그 연수를 뽑아내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들만 자기가 몇 개 구비해 놓고, 그 사람이 저 몇 년 몇 월 몇일생 몇 월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태어난 사람인데 좀 이렇게 사주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차트를 뽑아요. 뽑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그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그 아스트로닷컴에 들어가면은 뽑을 수 있어요, 저렇게. 그럼 그거 뽑은 차트를 가지고 그냥 거기서 보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가진 표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이렇게 운세를 바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전으로 그냥 쭉쭉쭉 바로 뽑아내는 거거든요. 숙련된 사람은요, 그거 몇 분 안 걸려요. 그렇게 뽑아내는데 몇 분 안 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술술술술 풀어나가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전형으로 사용하는 분들은 피르다리랑 프로펙션을 많이 애용하시는 것 같고요. 좀 이제 연 운세를 가지고 이제 좀 전문적으로 보고 싶다, 아니면은 조금 더 깊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거기에다가 솔라리턴까지 얹어서 쓰세요. 피르다리 빼고 프로펙션이랑 솔라리턴 이 두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적중률을 뽑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기 나름이에요. 그 사람이 쓰기 나름이고,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강세를 보이는지, 또 어떤 스타일을 추구를 하는지, 이제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리고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이제 아무리 좋은 추운 기법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예, 그 부분이 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력이에요, 실력. 예, 실력 좋은 사람은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놔도 그래도 맞추고, 실력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거 막 해봐도 안 돼요. 그런 차이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개를 모두 다 봐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냥은 제가 못 보거든요. 머리가 딸려서 머리가 딸려가지고 그냥은 못 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저는 그렇게 운세를 보는 사람이라, 한 번 운세를 볼 때 약 3시간,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렇게 하면은 대충 그 개월수가 나오거든요. 앞으로 대충 이제 구간까지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요, 구간까지 해서 그걸 다 알려줘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좀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좀 이게 중요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제가 다 써줘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 거, 내후년 거, 그렇게 해서 한 2020년? 예, 앞으로 한 향후 2, 3년에서 3, 4년 정도 사이에 이제 있을 법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꼽아서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성하느라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기도 하고, 네, 저는 기간으로 잘라서 해요. 딱 몇 년, 딱 언제 무슨 일이 있을 거다라고는 보세요. 그거는 신기가 있는 사람이면 가능한데요. 그게 아니고서는 다 무조건 오차가 있어요. 몇 주 정도의 오차가 있는 거면은 굉장히 양호한 거고요. 크게 오차 있는 사람들은 몇 개월 정도의 오차도 있기도 막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기간으로 꼽아줘요. 근데 대부분 일들이 한 번에 단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그거를 시작을 하는 그 꼬투리가 되는 시발점이 있어요. 그럼 그 시발점으로 시작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 엔딩까지 그 보는 게 통으로 다 그 사람의 연도에 있어서 중요한 일 하나로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딱 그 날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라고만 이렇게 딱 찝을 수 있는 거는요. 몇 개 안 돼요. 예를 들면은 교통사고, 비행기 사고, 뭐 비행기 사고라든지 뭐 그런 좀 특수한 사고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길 가다가 치이는 그런 교통사고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처럼 일어날 수 있는 단타 사건, 그런 것들 빼놓고는요, 웬만한 것들은 다 인과관계가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카페 좀 잠깐만 들어갈게요. 뭐지, 왜 안 움직이지? 아, 움직이네.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게 아마 히틀러 거를 보여줬을 거예요. 히틀러 말고요. 요번에는 스티브 잡스? 네, 스티브 잡스 거 한번 봐볼까요? 스티브 잡스를 제가 올려놨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제대로 올려놨었는지를 모르겠네요. 어딨더라. 아, 이거는 조디아컬 릴리즘으로 한 게 아니구나.
아무래도 히틀러로 다시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계속 우려먹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사골이 아닌데 사골처럼 계속 우려먹게 되네요. 네, 우리고 또 우리고 네, 계속 우려먹습니다. 그래봤자 두 번째 우려먹는 것밖에 안 되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요거를 보시면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 히틀러가 개자리 포르투나고요. 그 다음에 스피릿이 물병자네요. 스피릿이 물병자예요. 예. 이게 찾기 힘드신 경우에는요, 대칭으로 따지세요. 거울상으로 대칭입니다. 그래서, 그니까 요 지점으로부터요, 이 어센던트와 디센던트를 잇는 이 지평선을 기준으로 포르투나는요, 위아래로 해서 수직이 되는 지점에 위치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개자리 2도잖아요. 그러면요 1도부터 30도 여기서 5도를 빼요. 5도를 빼면요 몇 도가 나오죠? 27도? 27도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물병자 27도예요. 예, 여기서 딱 수직이 되는 이 지점 쭉 해서 물병자 27도 대충 요점 부분, 예, 대충 여기쯤에 스피릿이 위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거는 다 통용되는 거예요.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대칭이에요. 포르투나랑 스피릿은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개자리 포르투나의 물병자 스피릿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네, 그리고, 그 자신의 이제 사회적 명예랑 관련해서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들을 꼽는 거를 되게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꼽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대로 읽어 드릴 거예요. 포르투나 기준으로 홀사인 어센 기준으로, 그러니까 포르투나를 먼저 기준으로 하는 하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네이탈에서 어센던트를 기준으로 하는 하우스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포르투나 기준은 여기가 1이고요 어센던트 기준으로는 천칭자리가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를 매기는 이 두 가지 홀사인들 기준으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살펴봐요. 그리고 포르투나를 기준으로 그 중요한 부분은요, 중요한 그 하우스는요 1하우스, 10하우스, 7하우스, 4하우스, 11하우스, 5하우스, 9하우스, 그러니까 1, 10, 7, 4, 11, 5, 9, 3 이렇게 8개거든요. 이 8개에 해당하는 별자리를 먼저 쭉 뽑아요. 포르투나 기준으로. 그러면요, 포르투나가 개자리였으니까 개가 1하우스죠. 그리고 3하우스는 처녀, 4하우스는 천칭, 5하우스는 전갈. 그리고 7하우스는 염소, 9하우스는 물고기, 10하우스는 양, 11하우스는 황소. 이렇게 꼽은 거예요. 여기가요. 그리고 어센던트 기준으로도요, 똑같이 꼽아줍니다. 그러고 나서요, 중복되지 않는 별자리를 빼요. 다시 말하면요, 네, 어서오세요, 가을이님. 이 두 개로 해서 홀사인 기준으로 별자리를 꼽았고, 포르투나 기준으로 별자리를 꼽았잖아요. 그럼 이 두 개의 별자리들 중에서 겹치는 별자리들만 다시 꼽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자리, 양자리, 천칭자리, 염소자리 이렇게 4개를 꼽을 수 있을 거고요. 그나마 나은 부분을 꼽자면 사자자리랑 전갈자리 정도 이렇게 해서 6개의 별자리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6개의 별자리를 꼽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육체와 관련한 부분은 포르투나 기준으로 개를 시작으로 두고요. 스피릿은 물병자 스피릿이므로 물병자를 시작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요거는요, 제가 직접 계산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아페시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메이저랑 마이너를 쭉 뽑아주고요. 아페시스라는 프로그램이 어려우면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도 그거를 뽑아서 쓸 수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 사용법
또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네.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일단은 이것부터